여의도연구원에서 산업경제정책실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임석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 노동정책 관련해서 이런 자리 발제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 여의도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쓴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PPT로 잠깐 이제 발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발표 개요 및 배경,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그리고 새벽 배송 금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이제 약간 20대부터 40대 정도에 해당하는 MG 노조에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갈등이 생기는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딱 6개월 이제 정도 됐는데, 이제 현 정부는 보통 친노동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이제 민주당은 노조편, 무슨 국민의힘은 재벌편, 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 정부는 친노동 이제 노동자 편이다라고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세 개의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정년 연장이 이제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노동 정책으로 평가는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과연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MG 노조, 소위 말하는 MG 노조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여기 와 계신 쿠팡 노조, 그리고 이제 올바른 노조, 이런 데서는 사실 이 정책들 하나하나 다 반대의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하청의 범위를 너무 넓혀놔서 실제로 원청과 이제 어떤 실제로 교섭이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정년 연장은 모두 알다시피 이제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청년 채용이 급감하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새벽 배송 금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도 침해되지만 일단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이제 MG 노조도 원래는 약간 노동 3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어떤 취지에 공감을 해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23년 기사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서 내용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청 노동자가 이게 수십 수백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일이 노조와 원청이 그 하청 노조들과 이렇게 교섭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청 이제 사측과 하청 수백 개 노조가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한 개 노조와 협상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노 갈등 심화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이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 노조가 있어요. 내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예요. 이미 나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하청 노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도 같이 협상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가장 반대하는 쪽이 사실은 정규직 기득권 노조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알고 추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런 뭐랄까요, 노노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 예상 부작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 연장이 사실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인구 구조가 이제 좀 있으면은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한 10년 후 되면은 이제 고령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자체는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청년 노동자들의 우려는 이 우상향하는 임금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게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기업장 같은 경우에 대기업 신입 사원의 거의 3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배를 받고 있는 부장들이 예를 들어 5년 더 근무한다. 그러면 단순 합산으로 하면 이제 신입 사원 3명을 못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직적인 어떤 우상향 구조를 고치자,
고치면서 정년 연장을 하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민주노총이나 뭐 이렇게 기득권 노조들은 반대를 하겠죠. 내 연봉을 깎는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MZ 노조는 사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 당장 이렇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임금 구조를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좀 삭감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삭감을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MZ 노조의 어떤 입장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새벽 배송 금지입니다. 이게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아예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이제 정책 목표가 이제 그 새벽 배송, 그러니까 야간 근로가 이제 발암 요인이다. 어떤 이런 그 세계 보건기구의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새벽 배송은 이제 노동자들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0시부터 5시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2교대로 해서 오후 3시부터 교대를 해서 2교대로 하자. 이거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노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차가 내일 당장 새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 근로가 정말 필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쿠팡 노조나 이런 데는 내가 지금 밤 12시인데 내일 새벽에 이 신선식품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업종의 특성이 완전히 다른 이런 곳에 일률적으로 새벽 배송 다 금지, 뭐 새벽 근로 금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비자 편익도 침해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MZ 노조 그 저기 쿠팡 노조 같은 당사자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MZ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이고요. 지금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현장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93%가 반대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이제 야간 근로를 만약에 제한하면은 나는 다른 야간 일자리로 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70%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갈등의 본질적 원인이 뭐냐,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노동자들, 아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추진한다는데 왜 노동자들이 반대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그겁니다. 그 노동자라는 개념이 단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노동자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저도 노동자입니다. 저도 노동자인데 여기 옆에 계신 저기 50대 분들도 노동자고 같은 노동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노동자 편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노동자도 세대별로 다르고 속해 있는 직장 특성도 다르고 업종 특성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우리는 노동자 편이야라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제도를 바꿔버리면은 이게 분명히 피해자가 나오고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지금 민주노총이나 어떤 양대 노총에서는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우리가 모든 것의 주체다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 뭐 민주노총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서 뭐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하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왜 주장하는지를 제가 알아봤는데, 도대체 왜 노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 주장하느냐? 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어야 이게 국방비가 줄어들면서 그 몫이 노동자들한테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념에서 탈피해서 어떤 진짜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제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이제 이런 현장 MZ 노조들이 어떤 정말 그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뭐 본인들은 참여하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당연히 뭐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이 정치권도 표를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이고요.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결국 이 어떤 오늘 발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절대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 편이야라는 거는 나는 국민 편이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다양하게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볼 사례 요거 지금 저기 가지고 계신 종이에는 없으실 텐데 청년 세대가 사실은 논의에서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올해 4월에 이제 국민연금이 개편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개혁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0.5%씩 8년간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은퇴하는 뭐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 대체율 43%로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적어도 어떤 그 개혁을 할 때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손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들이 한 10 정도 어떤 개혁에 부담을 안는다면은 지금 은퇴를 앞둔 어떤 4050에게도 한 3이나 4 정도의 부담은 가야 이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요금 어떤 저 무료화 이런 것도 물론 뭐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시는 노인분들 무임승차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모든 부담을 다 젊은 세대가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조금 뭐 예를 들면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유료화를 해달라. 아니면은 뭐 교통 바우처를 해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교통 격차를 줄이자. 이런 합리적인 대안들이 전혀 지금 제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철시키려면은 젊은 세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나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넣어야 이게 지금 정부 여당 혹은 뭐 정치권에 있는 다른 분들도 여기에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